오늘은 읽기를 바탕으로 한 쓰기지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엄마표 영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읽기를 함께 하기죠. 읽기 지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엄마들이 항상 각장 걱정하시는 것이 내가 회화가 잘 안 되니까 회화 지도는 어려울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쓰기 지도는 나는 정말 엄두를 못 내겠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쓰기의 필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읽기를 함께 하실 수가 있다면, 아이가 영어를 잘 읽어 나가고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면 쓰기 지도도 가능하십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읽기와 연계한 쓰기 지도의 필요성이다 했는데, 읽기를 잘하려면 쓰기가 필요하고 쓰기를 잘하려면 읽기도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책을 읽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책을 읽고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뜻이냐면 독해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라는 어려운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이런 것을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건데요. 그것을 독해 전략의 일부입니다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그냥 막연하게 읽고만 지나가면 단순한 사실만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단순한 사실로 넘기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글을 써보는 과정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독해 전략이라는 것, 뭔가 중요한 것,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 또는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 이런 점들을 단순히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보고서는 배워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엄마가 흥부와 놀부에 나온 것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되고 효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습득되지는 않아요. 근데 책을 많이 읽으면서 뭔가 독해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글쓰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고쳐 앉고 앉아서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읽은 것을 좀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읽은 내용을 정리해보는 과정에서 글쓰기도 늘지만 독해 전략도 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어떻게 두느냐입니다. 쓰기 지도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읽기를 가지고 쓰기의 목표가 되는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쓰기를 간간히 해보면 읽기의 능력도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뭡니까?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그런데 어찌 시도할까요?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 정말 저희 그런 막막한 기억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얀 종이를 주고 주제를 던져주고 글 써라. 그러면 참 어렵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글쓰기 시도할 때 사용하는 것이 그래픽 오거나이저라는 겁니다. 그래픽 오거나이저로다가라는 것은 어떤 다양한 지금부터 살펴볼 것인데요. 그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 학습지인데요. 결국은 목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얀 백지를 놓고 앉아서 어떤 주어진 주제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조리 있게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자유작문으로 가기 전까지 연습할 수 있는 중간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오거나이저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쓰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읽고 나서 쓰기를 할 수 있는 것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소 조금 수준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초등 고학년쯤 되고 책을 어느 정도 읽고 또 읽는 책이라는 것이 어떤 그 주인공이 등장하고 갈등이 있고 해결이 되고 그런 구조가 있는 글을 읽기 정도 되는 아이들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이전에는 그럼 쓰기 지도를 전혀 안 하느냐? 그거는 아니죠. 자, 그랬을 때 아이가 쓰기가 어렵지 않고 쓰기가 또 영어를 배우면서 필요한 일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재밌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사용하기 전에 재밌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맨 위의 그림은요, 내 맘대로 글쓰기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그냥 써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아직 그 파닉스도 잘 되지 않고 또 생각이 어떤 모아지는 아이들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내용이나 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생각에 어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냥 쓰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엄마가 바른 그 단어를 써주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쓰지만 점차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내 맘대로 그냥 글쓰기 keep writing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 글쓰기 keep writ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이 밑에는 이제 글씨 쓰는 것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문장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이는 요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타입해서 그거를 잘라서 붙여도 좋고, 아이가 단어를 하나하나 쓴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 그러니까 자기가 쓴 문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려면 뭐 10번 읽어라 그러면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쓴 문장을 잘라서 이렇게 풀로 붙이면서 다시 한번 문장을 연습하는 방법도 됩니다. 이것도 간단한 글쓰기의 시작이에요. 또 밑에는 패턴을 주는 거죠. 빈칸이 반복되는 패턴을 익히는데 그것도 글쓰기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글을 읽기 시작하거나 혹은 어떤 작품의 구성 요소가 뚜렷하지 않은 뭔가 반복되는 글, 뭐냐면 그 텍스트의 리듬을 즐기는 그런 글을 읽을 때는 어려운 글쓰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정도의 수준일 때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글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글쓰기라는 것이 꼭 이렇게 연필을 들고 백지에다 쓰는 것만이 글쓰기가 아니로구나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활용한 그 쓰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그래픽 오거나이저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글에 나오는, 자, 우리는 그냥 철자로 된 글만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글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개념이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림이나 그래프 또는 무슨 도형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련에서 새까만 글로 써 있는 것보다 훨씬 보기 좋고 또 기억도 잘하게 되고 생각도 잘 정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래픽 오거나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활용을 하면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과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 글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개념, 사건, 정보를 낱낱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어떤 것이 발생을 했는가, 무엇이 원인이 돼서 무엇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해주는 것이 그래픽 오거나이저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기 전에 그것을 잘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그래픽 오거나이저입니다. 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서 글쓰기가 혹은 글 읽기가 재미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생각을 지나치게 평가하려고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제시하시는 책도 물론 그 아이에게 수준에 맞는 책을 읽고 해야 되는 것이고, 제시하는 그래픽 오거나이저도 아이의 능력에 맞는 것을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쓰라 하지 말고 적절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빈칸을 채우기에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져서 아이가 생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스토리 맵이라는 걸 먼저 봅시다. 스토리, 글자를 그대로 이야기를 지도처럼 펼쳐놓는 거죠. 자,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 요소라는 건 뭐냐면요. 이야기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꼭 등장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인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주인공과 활동하는 인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인물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세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읽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이유는 거기에 뭔가 문제나 갈등 같은 게 생깁니다. 그것이 심각하든 그렇지 아니하든.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 하나의 작가가 이 얘기를 펼쳐나가는 방식인데,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결국은 글 읽기죠. 거기에서 좀 더 성장하면 그 글을 읽고 나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겠지만, 그 이전에 스토리 맵을 작성을 해보면 그 책에 대해서 환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스토리 맵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 프로기 시리즈 있죠. 프로기 시리즈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뭐 이렇게 대단한 갈등이 나오는 건 아닌데요. 갈등이라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그 어떤 일이 이렇게 시간 순서상으로 벌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해보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그 프로기 내용을 한번 더듬으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맨 가운데
이렇게 제목을 쓰게 되겠죠. 그죠? 제목과 작가를 씁니다. 작가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영어 작가 이름이 어려운데 너무 어린아이한테 강요를 할 건 없지만 여기에다가 작가의 이름과 그 제목과 작가를 쓰는데 여기에 그 by 해서 제목을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아이들한테 이거는 얼마든지 아이들이 말합니다. 자 who is the main character 아니면 who are main characters 아니면 who are in this story 이렇게 물어도 되겠죠. 더 쉽게 아이의 그 능력에 따라서 쉬운 질문을 해도 되고 우리말로 물으셔도 되기는 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주인공 이름을 쓰는 겁니다. 누가 주인공이죠? 그렇죠. frog이죠. frog이. 네.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경이라는 건 뭘까요? 이야기가 펼쳐진 것이 언제 어디서 이런 얘기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그 아이들 간단한 이야기에서는 배경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 경우에는 배경에 매달릴 필요는 없는데요. 프로기에는 자명하게 어떤 계절이 등장하죠? 지금 우리가 읽을 프로기가 옷을 갈아입다라는 장면이 등장하는 건 보면 이게 지금 어때요? 눈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자명하게 시기가 언제죠? 그렇죠. 네. 윈터가 되겠습니다. In the winter. 제가 그냥 간단하게 윈터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외우는 거는 쉬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죠. 자, 그럼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원래 개구리는 겨울잠을 자야 되죠. 그런데 아직 겨울에 눈이 오는데 이 개구리가 바깥에 뛰쳐나가서 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급해서 나가는데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때요? 자꾸만 froggy 하고 불러드려요. 그러니까 애는 자꾸 들어와서 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결국은 옷을 다 갈아입다 말고 지쳐서 도로 겨울잠을 자는 내용입니다. 아주 즐거운 재밌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아이와 그래 뭐가 문제였지? What is the problem? 그렇죠? 그걸 묻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이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의 생각을 이렇게 원래 그 작품이 항상 주장하고 그 작품이 독자로부터 알고자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것만을 강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생각을 아이가 뭐 froggy wanted to play outside 뭐 이런 말들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그 문장을 이렇게 쓰시는 거죠. froggy wanted to play outside without 뭐 clothes 해도 좋고 문장을 두 개를 해서 but he didn't wear 뭐 proper clothes proper 말은 좀 어렵겠네요 아이들한테 그런 걸 쓴 거 옷을 입지 않고 나갔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에 따라서는 정말 문제 같지 않은 얘기를 문제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존중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problem이죠. 네. 그 다음에 how is the problem solved? 그렇죠? 혹은 what is the solution?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야기의 이제 끝이 어떻게 나버리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아이가 어떻게 돼요? 자꾸 집으로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He had to come inside and wear clothes 합니다. Many times. And he got tired.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옷을 갈아입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 피곤해졌다. 그래서 he just went back to his bed. 그냥 침대로 도로 들어가 버렸다. To sleep. 자려고. 이런 문장들이 나오는 건데요. 자, 처음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솔루션이 이렇게 되는 건데.